여명숙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여명숙을 정리해준답니다. 토론회를 열어 오세라비 작가님과 이명준 위원장, 이선옥 작가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할 때 언니를 패널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그 이전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 나온 바와 같이 자신이 여자라서 남자놈들이 더 까댔고 능력 있는 여성들은 공격받는다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명숙이가 나는 여자라서 남자놈들이 더 까댔고 능력 있는 여성들은 공격받는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누구한테? 나는 한 적이 없는데 김소연은 들었다. 김소연 변호사님 나 자주 만났어요? 내가 왜 김소연 변호사하고 자주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양반이네. 자동 녹음한다면서요 그 핸드폰. 이준석이도 자동 녹음된다는 그 핸드폰. 김소연 변호사님도 그거 한다며 자동 녹음. 그거 뒤져봐요 그거. 그거 내가 자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있겠네. 아니 느닷없이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질질 짜는 사람이 나예요? 김소연 변호사예요. 선거는 졌고 애들 내팽개쳤고 남편이랑 별거하고 미국 갈 거다. 여명숙 언니 미국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요. 뭐야 이게? 여러 가지 하고 산다 진짜. 여성신문 인터뷰? 뭐 이거? 대학에서 똑같이 일해도 남자 공학 박사만 임용되고 정년틀에 교수가 되고 더러운 그들만의 리그였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었어요 나 때는 저런 일들이. 똑같이 일해도 남자만 대우받는 일들이 있었다고. 이게 호주제 폐지되기 전 얘기예요. 겪어봤어요?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실제로 나 때는 있었다고. 지금은 없어도. 그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죽기 살기로 공부한 거예요. 안 질려고. 이해돼요? 여성신문 또 뭐 해줄까요?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고 육아 출산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 아닙니까? 뭐 틀린 말이에요 이게? 여성인권 회복은 공공의 가치죠. 전방위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어요.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건 궁색한 논리일 뿐이죠. 내가 저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여성 혐오가 만연하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어. 여성 혐오가 진짜 만연하면 인권 회복은 공공의 가치니까 이슈화해라. 이게 뭐 잘못된 얘기예요?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불평등을 각계격파하기엔 한계가 있다. 살아남기 위해 센 언니가 돼야 했던 여 위원장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알긴 뭘 알아. 난 살아남기 위해 센 언니가 된 적도 없고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이건 그냥 기자들이 갖다 붙인 얘기고요. 그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성차별 문제가 만연한데 혼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느끼면 연대해라. 혼자서 못할 것 같으면 연대해서 본인들이 느낀다는 그 성차별 문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라. 그럼 바뀌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잘못됐어요? 김소연 변호사님이 저 내용 더 궁금하고 뭐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여성신문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찾아가든가. 기사에 안 나온 내용도 많아요. 좀 알려드릴까? 데스티니 차일드니 뭐니 일러스트 삭제니 성우 교체니 이런 걸 예로 들어가면서 성차별이니 게임업계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느니 하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멀쩡한 남의 회사에다가 피해를 주냐고. 내가 당신들이 열거한 사건들의 진실이 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이런 건 기사에 안 쓰대? 그 밖에도 많으니까 김소연 변호사님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토론회 이후 반페미 문제점을 오세라비 작가님 등과 교류하며 제대로 알게 되셨는지 적극적인 반페미 방송을 하셨습니다. 페미니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여명숙을 패널로 모셨다. 근데 여명숙은 페미니즘을 뭣도 모르고 있는 그냥 똥페미였고 오세라비 작가님 등과 교류하며 알게 됐고 그 후로 적극적인 반페미 방송을 했다. 이게 김소연 변호사의 얘기잖아요. 그쵸? 이 사람 문제 많네.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김소연 변호사가 날 직접 모셔갔잖아요. 참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지네.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토론회가 흥행이 된다며. 팬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그럼 거기서 나 기다린다는 그 팬들이 다 팸이었어? 저번에도 말했는데 이 양반은 계속 거짓말이네. 김소연 변호사한테 불려간 뒤로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부터 적극적인 반패미 방송을 했다. 여명수이가 이수혁 사건, 여가부 폐지, 여성 할당제, 허위 미투, 페미니즘 비판 등등등등등등. 이것들 다 김소연 변호사 만나기 전부터 했던 일이에요. 그것도 한참 전에. 나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한참 전이고 김소연하고 내가 해온 모든 거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왜 자꾸 나한테 들러붙지? 본인 혼자서는 뭔 일이 안 돼요? 요즘도 그러고 다니대? 아니 조금만 유명하다 싶으면 다 들러붙는 거야 이 사람은. 뭐 본인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셔. 제가 2020년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했을 당시 언니도 총선 준비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고 계셨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제가 모 국회의원을 연결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급하게 하신 후 공천심사를 받았지만 아쉽게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맞아요. 김소연 변호사님이 당시에 날 도와주셨지. 고마워요 김소연 변호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김소연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했으면 나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알려준 거하고 선거 사무 안내 책자하고 너무 많이 틀려서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싫어하는 이준석 하태경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길 잘했어요. 당시 며칠밖에 선거운동 못하셨지만 이명준 대표 등 성평화 운동 해온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이 열심히 도와서 상당히 많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 이분 대단한 분이네.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있나? 김소연 변호사님, 나 선거할 때 이노 화랑이한테서 응원 전화 왔길래 다 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 그랬어요. 애들 공부할 시기에 나 정치하겠다고 애들 빼오고 그런 거 싫어서 다 잘랐는데 뭔 소리예요. 아니 뭐 지어내는 거밖에 없어. 저는 작년 총선 이후 여성계 실태를 알리고 페미니즘이라는 미명하에 여성 약자팔이를 하며 사실은 우리 여성들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주 교류하던 오세라비 작가님과 언니께 당장 책을 쓰자고 컨셉까지 잡아 말씀드렸습니다. 컨셉? 뭔 컨셉? 혼자 쓰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남들 이름에 들러붙는 컨셉? 컨셉 맛집일세. 오세라비 작가님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지만 웬일인지 그동안 책을 같이 쓰자고 제안도 했던 여명숙 언니는 망설이는 모습이었고, 참네, 웬일인지 책을 같이 쓸 생각이 없었다고요. 나는 망설인 게 아니라. 그래서 평소 장난꾸러기 컨셉인 제가 언니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책은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우리가 빨리 써서 실태를 알려야 한다. 책도 분명 대박 날 것이다. 같이 하자. 고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언니는 한번 만나서 회의해보고 결정하겠다 했습니다. 장난꾸러기 컨셉? 안 귀여워요. 왜 인생을 그런 컨셉을 잡고 살아요. 그리고 김소연 변호사님은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책은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우리가 빨리 써서 실태를 알려야 한다. 책도 분명 대박 날 거다. 같이 하자. 이렇게 설득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돈 얘기밖에 없었잖아. 내가 읊어줘요? 언니 돈 대박 많이 벌 수 있어요. 저 돈 벌어야 돼요. 좌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신 차려요. 그런 걸로 돈 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뭔 좌파 대박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언니는 여성해당 당직자를 향해 명예훼손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 분노하시면서 이 사건은 김소연이 맡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한다는 사실을 적극 알려 여성해당을 깨부수자고 했고, 저는 총선 이후 너무 바빴지만 언니의 부탁이니 거절할 수가 없어 선임서를 내드리고 수사 단계 조사 참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명숙이가 너무 분노하면서 김소연이 꼭 사건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소연은 언니의 부탁이니 너무너무 바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이보세요, 김소연 변호사님. 나는 김소연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난 이미 다른 변호사를 찾아놨었어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갑자기 느닷없이 방송에다 대고 나랑 상의도 없이 내가 여명숙 언니 변호를 맡게 됐다 이러고 큰소리 빵빵 쳤잖아. 본인 방송이든 뭐 SNS든 겁나 비장하게 선전해놓더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명숙의 변호는 나 김소연이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알아요? 근데 그냥 냅뒀어. 그거 김소연 변호사 민망하지 말라고 배려해서 냅둔 거예요. 그게 그거 지금도 방송에 남아있더만. 아니 어떻게 단 한마디도 진실이 없어요. 내가요 원래 소송을 맡기기로 했던 변호사님께 이렇게 됐다, 정말 죄송하게 됐다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뭐? 바쁜데 내가 부탁을 해서 거절이 뭐 어째요? 변호사비는 서울까지 매번 왔다 갔다 해야 해서 실비 개념으로 110만 원에 계약했고, 기소되면 그 정도 추가 비용 받고 재판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무료 변론 해드린 셈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님, 나 김소연 변호사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본인이 오히려 무료로 해준다는 거 내가 말렸잖아요. 내가 몇 번이나 그랬죠? 돈 제대로 받으시라고. 언니가 게임물관리위원장 시절 겪은 여러 사건에 얽혀 변호사 선임을 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며 민주당 의원이 된 양정숙 변호사 등이 일을 제대로 안 해줘서 힘들다거나 재정적 부담을 토로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교통비와 실비만 받고 시간을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보세요. 아무리 지금 민주당 의원이 됐지만 양정숙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 사건 아주 잘 봐줬어요. 거기 굵직굵직한 사건들 다 이겼고. 근데 내가 뭐하러 험담을 해요? 잘했는데. 김소연 변호사한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험담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쓸데없이 계속 사람들을 이간질하지? 거기서 얼마나 깔끔하게 챙겨줬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사건 진행 상황이라든가 의견서니 뭐니 기타 여러 가지 섬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들, 거기선 단 한 개도 놓친 게 없어요. 독촉하기 전에 다 갖다 줬고. 김소연 변호사처럼 전화번호를 안 써갖고 내서 검사실에서 담당 수사관이 변호사하고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까지 전화 오고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김소연 변호사님한테 언제 돈 빌려달라 그랬습니까? 뭔 재정적 부담을 내가 토로해요. 본인이 맨날 나한테 돈 했지. 난 사람들하고 돈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김소연 변호사가 맨날 바쁘다 핑계대고 이랬느니 저랬느니 차일피일 미루길래 내가 얘기했죠. 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혹시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돈 주겠다고. 사건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값 치르고 제대로 변호 받겠다고. 김소연 변호를 강매당한 거예요. 내가 언니 조금만 더 있다가 보낼게요. 애들 데리고 오다가 고소장을 놓고 왔어요.
그렇게 수사 단계에서 조사 입회 2번을 하고 서면을 작성해서 냈지만 명예훼손은 의견 표명이라 해서 혐의를 벗었으나 욕설 부분들이 있어 모욕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 풍자라고 변론해봤지만 일부 모욕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김소연 변호사님. 연명숙 언니의 변호는 저 김소연이 맞습니다. 언니, 저거 정말 쉬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런 건. 100% 제가 이긴다니까요. 확실해요? 그렇다니까요. 언니는 저만 믿고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얼마 후 현실은 언니, 모욕죄는 정말 쉽게 성립되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걸면 다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니야? 자신 있다며. 나 전과자네? 언니, 그래도 전과가 생기는 건 생기는 거지만 취직할 때나 이럴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언론 플레이용으로 쓰기도 좋아요. 이게 말이에요, 김소연 변호사님?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언니는 이준석을 대장이라 지칭하며 이준석 녹취파동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하며 원희룡 지사를 저격해대는 방송을 했습니다. 아니, 당대표가 그럼 대장이지 따까리예요?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당대표가 됐고 그럼 정통성 있는 당대표고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마땅한 거고 당의 대표니까 대장이라고 했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그와 별개로 대장이든 말든 이상한 짓거리 하면 당연히 비판해야 되는 거고 왜? 내가 이준석을 묻지마 카바쳐준대요? 기다려봐요. 그 이준석 정상남 루머 어떻게 나오는지. 이준석이 잘못이라면 물어뜯을 테니까. 김소연 변호사님,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유죄 추정이 맞는 거요? 그래서 난 기다려보려고. 김소연 변호사님은 유죄 추정이고 난 무죄 추정이고 난 김소연 변호사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병신이네 뭐네 남의 부모까지 끌어들여가면서 남 헐뜯고 비난할 그런 마음 없어요. 나는요 사실 그대로를 보고 본대로 평가할 겁니다. 이준석이 헛짓거리하면 면전에서 신나게 욕해드릴게. 배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하며 원희룡 지사를 저격했다. 누가? 여명숙이가? 김소연 변호사님, 뭘 다짜고짜 왜곡을 했다 궤변이다 선동을 했다 이러고 징징댈 게 아니라 여명숙이가 왜곡 선동을 한 지점을 갖다가 딱 잡아 똑부러지게 말을 하세요. 진실은 이런데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다 그걸 말하시라고. 에? 그냥 그딴 건 모르겠고 원희룡 지적하는 게 싫어요? 원희룡은 지적하면 안 돼? 아니, 당사자인 원희룡이 시켰어요? 김소연 변호사한테? 궤변의 왜곡이라고 우기라고? 참네. 김소연 변호사는 뭐요? 엘리게이터유? 아무리 그래봐야 크로커다일 못 이겨요. 그냥 악어 핸드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일단 원희룡 지사를 주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대장이라고 부르는 정도는 될 것도 아니지. 이 친구는 지 주군을 욕했다고 사람 죽인다고 펄펄 뛰더만. 심지어 그 주군은 부하가 너무 부끄러워. 자기랑 관계가 없대. 근데 얘는 사람 죽이면서 충성을 다하겠대. 부하 호소인이야, 부하 호소인. 김소연 변호사는 더 분발하세요. 저는 언니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 선동한다고 보고 언니에게 실망했다는 글을 썼는데 그게 기분이 상했던지 저도 알고 오세라비 작가님도 알고 함께 활동한 2030 친구들도 훤히 알고 있는 사실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저를 모욕하는 방송을 하더군요. 뭐를 오세라비도 알고 2030 친구들도 아는 걸 왜곡을 하고 김소연을 모욕을 해요. 오세라비 작가님과 통화해봤더니 뭔 소리냐고 하시더만. 함께 활동한 2030 친구들? 이명준, 최인호 내가 통화해봤어요. 그딴 거 없고 김소연 변호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네. 대응을 할까 하다가 이 언니가 이준석을 지지하면서 최고위에도 못 들어갔고 특유의 비아냥과 여혐 저격 방송에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아, 여명숙이가 이준석을 지지하고도 최고위에 못 들어갔다. 이준석이가 아부하면 자리 줄 사람이에요? 게다가 난 그런 거 달라 그런 적이 없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 내가 자리 받으려고 이준석 당대표 되는 거 지지한 게 아니고요. 나 옛날부터 이준석 좋아했어요. 알잖아 본인도. 그 양반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그 시절부터. 그 김소연 변호사도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알면서 왜 날 미친년을 만들어요? 방송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일이. 같이 방송하는 중에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 막 씹다가 나한테 동의를 구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난 아니야. 난 이준석 좋아. 똑똑하고 얌전서 좋은데 왜? 생방으로 그 얘기가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뒤집어 씌울래요? 여명숙이가 그때부터 이준석이 당대표 될 줄 알고 최고위를 노린 거다. 병원에 가요. 우상호가 서울시장 될 경우 보궐선거도 준비한다고 했을 정도로 빨리 한 자리 하시는 게 목표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여명숙이의 목표는 보궐선거도 준비해서 빨리 한 자리 하시는 거다. 나 김소연은 안다. 네 그렇게 아세요. 못 말리겠구만. 그나저나 우리 김소연 변호사님의 목표야말로 윤희숙 의원 자리 비었으니까 냉큼 서울 서초에서 출마해서 빨리 한 자리 차지하는 거잖아. 그지? 대전 사는데. 에? 본인 상태를 자꾸 남한테 투사시키지 말아요. 아니 세상에 자리를 얼마나 탐을 내길래 꿈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을 만나시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뤄낸 민주주의와 촛불혁명 문재인 정권 창출을 일으키기까지의 훌륭한 성과를 지켜냈는데 일조하고 싶으셔 그래? 그리고 뭐요? 특유의 비아냥과 여혐 저격 방송에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여혐? 김소연 변호사가 한 거짓말을 지적하는 게 특유의 비아냥과 여혐 저격이다. 여명수이가 김소연이 거짓말
말한 거 바로 잡는 게 왜 여혐이야? 아, 다 모르겠고 김소연은 여자라서 여명숙이한테 당한 피해자다. 여자라서 죽었다. 아찔하네 정말. 그런데 그 방송 보고 아직도 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정신 나간 애들이 있어. 모욕죄 공소시효 도과 전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입 틀어 막으시겠다? 보소장 남발해서? 야, 역시는 역시야. 그지? 김소연 변호사가 온갖 군데서 한심한 짓 하다가 욕 얻어먹는 건 내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걸 내 영상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하시면 안 되죠. 뭐 DC 인사이드 국힘 갤러리 해킹됐다고 난리치셨다며. 고소한다고. 참 멋있습니다. 어? 흉내도 못 내겠네 나는. 국민의힘 갤러리 갤 주세요? 기가 막히는구만. 뭐 차단자가 4,000명이 넘게 나왔다며. 그래서 그러는 거요? 차단 못 시킬까봐? 윤석열 후보기에 김소연과 다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여명숙 언니와는 마음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정규제 주필, 이준석과의 문제, 원희룡 지사님 저격건, 홍캠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저격, 그리고 명준 씨와 이노 씨 등 성평화 운동을 해온 청년들에 대한 태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하여 저는 여명숙 언니에 대한 마음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로 나에 대한 마음을 접어? 아니지. 여명숙에 대해 온갖 거짓말하다가 걸리니까 그냥 접힌 거지. 뭘 접기는. 뭐 생활했어? 생활을 했다 손치더라도 당신은 접힌 거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안 되지. 그래, 하나씩 봅시다. 그래, 정규제 주필. 정규제 주필이 뭐? 김소연 변호사한테 정규제 주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헛소리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님이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정규제 주필님이 사준 밥 얻어먹고 부정선거 방송하러 간다고 간 거? 아니면 뭐? 이거? 나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정선거팀에 붙을 거예요. 정규제 주필님, 여명숙 언니, 그래도 날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이거요? 이준석과의 문제. 아니, 김소연 변호사가 이준석과의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당대표 출마를 해서 혼내주겠다며요. 근데 막상 마주칠까봐 더 무서워서 하루 전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뭐 대도 않는 이상한 글 써놓고 이준석 병신 노래 부르다가 만나서 하라고 판 깔리니까 뭐 했어요? 튀어 원희룡 지사님 저격건. 그게 저격이요? 원희룡 지사가 아프대요? 근데 그 아픈 걸 왜 김소연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 직접 하라 그래요. 내 전화번호 알려주고. 나 원희룡 지사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똑똑해서. 김소연 변호사님, 내가 아까 얘기했죠? 원희룡 지사님 건에 대해서는 분발하시라고요. 부하 호소인 2호 홍캠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저격. 이 양반 뒤끝 장렬이네. 아니, 경선 과정에서 타 캠프의 후보를 지적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지적해서 우리 쪽 캠프 후보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아직도? 경선 끝났는데? 왜? 김소연 변호사 그러고 댕기는 게 윤석열 후보 더 깎아먹는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안 해봤겠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김소연 변호사님이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난 홍캠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를 거론한 적이 아예 없어요. 내가 맡은 일 하기도 바빴거든. 나요, 윤석열 후보 검찰총장 때부터 응원도 하고 영상도 많이 만들었어요. 집회 연사로도 많이 나갔고 쭉 응원을 하는데 이 양반이 후보가 되고 나서 자꾸 이상한 짓을 합디다. 그래서 지적을 했어요. 어째 윤석열 후보도 서운하대요? 아니, 지적 못할 건 또 뭐야? 미친 듯이 아부 떨어서 한 자리 하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게? 말을 똑바로 해요. 내가 홍캠 가서 지적을 한 건요,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였어요.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사실인 게 단 하나가 없어 그래. 여명숙 언니의 고의적 왜곡 저격 방송을 가지고 저에게 문제 제기하는 자들 또한 저에게 1도 데미지 없으니 그만하시길 권합니다. 소위 반패 및 판국에 있었던 일들은 저는 시끄러워서 무시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들은 오세라비 작가님이나 이명준 대표 등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아주 잘 알고 있으니 이 외의 허위 사실 유포는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세요. 말. 근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아까 말했죠? 통화 다 해봤다고. 오세라비쌤, 이명준 대표, 최인호 황당하다 그러더만. 그게 뭔 소리냐고. 왜 우리가 거기에 등장하냐고. 이게 어찌된 일일까? 뭐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가? 김소연, 김민전, 정국진이에요? 우리가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참네. 말할 줄 아시면 하세요. 그 우리 데리고. 홍 의원님, 여론조사 골든크로스 확신 어떻게 저에게 이야기하신 걸까? 평소 갤럽에서 본인 이름 빼달라고까지 하며 여론조사 불신론을 내세우던 홍 의원님께서 왜 갑자기 여론조사 맹신론자로 바뀐 것일까? 여론조사 기관과 과연 무슨 작업을 했던 것일까? 그러니까 홍준표가 리얼미터, 갤럽,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기타 등등등 전국의 여론조사 기관을 모조리 매수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여론을 꾸몄다. 그렇게 윤석열 지지율 하락 여론을 꾸며낸 후 후보교체 떡밥을 띄웠다. 홍준표 의원님은 연초에
2주의 후보 교체론을 띄워서 1월 중순 이준석 선대위 복귀와 동시에 후보 교체를 전격적으로 하기 위해 꾸준히 여론을 조성하고 원외위원장들이나 기자들, 의원들을 매수하는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도 매수를 안 했고 그때는 이준석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졌는데 경선에서 떨어진 홍준표가 이준석 복귀를 기다렸다가 후보 교체를 하기 위해 이제 와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홍준표는 후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선에서 진 거다? 아니 경선에서 이기는 게 낫지 않아요? 후보 교체를 노리는 것보다? 아 진짜 이 양반 답 없네 이거. 누나의 유일한 단점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아서 스트레스성으로 급 노화와 비만이 진행됐다는 것. 스트레스성 비만은 무슨 그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많은 분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준스톤처럼 술 마시고 다니고 울산, 안동, 제주도 가출 그런 거 할 시간 없다는 거. 뻥치시네. 하루 종일 DC 인사이드 보고 웬 종일 페북질하면서 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는. 먹고 살찌고 살찐 거 보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먹고 그래서 또 찌고 또 스트레스 받고 더 먹고 더 찌고 DC 보고 페북질하고 악순환이잖아. 이게 뭐요? 건강 챙겨가면서 해요 겔주님. 걱정돼서 그래. 마지막으로 이핵관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뻑간 뉴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겔주님 또 식사하신다 이기 끝.